이 채널은 미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멘스 PLC 드라이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PLC에서 드라이브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펑션 기능, 시나파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앞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포지션 제어의 기초적인 단위인 텔레그램 7까지 배웠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텔레그램 7은 굉장히 주고받는 데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빈약한 면이 많죠. 현재 포지션도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 지정된 값을 뭐 어시스턴트를 켜가지고 입력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약간 좀 귀찮은 부분도 많고, 세팅을 하기 위해서 뭐 별도의 엔지니어가 필요한 뭐 그런 좀 불편함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 스킬이긴 하지만 PLC에서 드라이브 데이터를 아예 읽고 쓰는 펑션을 이용하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파라라고 하는 펑션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나파라. 시나파라가 FB 286번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지멘스 고유의 굉장히 독특한 펑션인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펑션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르러서는 좀 더 쓰기 쉽게 좀 이제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시나파라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한번 배워봅시다. 이전에 만들었었던 펑션들 지금 텔레그램 7번이죠. 텔레그램 7번이 지금 잘 돼 있는지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온라인을 걸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는 없군요. 전에 만들었었던 텔레그램 7번 상태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없이 잘 동작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시나파라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시나파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아래에 쭉 내려다 보면 옵셔널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시나믹스, 시메틱 아이덴트는 이제 시메틱은 PLC를 의미하는 거고 시나믹스는 드라이브 파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믹스 파트 안에 보면 시나파라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시나 포즈, 시나 스피드 해가지고 이미 옛날부터 시나 포즈로 포지션을 제어했었고 시나 스피드로 스피드 제어를 했었던 지멘스에서 만들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펑션들이 사실 있습니다. 펑션들이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해서 시나 포즈는 텔레그램 112를 썼고 시나 스피드는 텔레그램 1번을 썼습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나파라라고 해서 시나 파라메터를 가져올 수 있는 펑션이 있어요. 요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꺼내 볼게요. 그러면은 시나파라 DB를 만들 거냐고 FB니까 오케이 눌러서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FB에 있는 DB는 일종의 기록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뭐 달라지는 것도 따로 없고 그냥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시나파라라고 하는 요놈입니다. 시나파라. 사실 이 시나파라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기술입니다. 좀 고급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고급 기술이지만 쓰는 사람들은 다 쓰는 기술이죠. 자, 스타트가 있고 리드라이트가 있고 파라메터 넘버 뭐 엑시스 넘버 하드웨어 그다음 파라메터 뭐 레디 부시 던 에러 아이디 다이얼로그 아이디 그래서 총 뭐 12개인가요? 12개가 이렇게 이 발이 달려 있어요. 자, 시나파라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펑션 한번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자, 먼저 이 스타트에다가는 저희가 비트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비트를 하나 넣을게요. 비트 클릭하고 비트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비트. 그래서 우리가 M 1.5 아니까 M 0.5 하면 1초에 한 번 깜빡깜빡거리는 녀석 1Hz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초당으로 한 번씩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클럭 메모리 하나를 꽂았어요. 리드라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 리드라이트는 0이면 리드 하는 거고 1이면 라이트 하는 겁니다. 0이면 이제 읽어오는 거고 1이면 쓰는 거예요. 다음 파라메터 넘버는 총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넣을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총 16개까지 가능합니다. 맥스 16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게 16개라는 뜻입니다. 16개가 한 개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개라고 저희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엑시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참 요거는 말이 많은 부분인데, 자, 우리 S1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즉 첫 번째 있는 축은 뭐냐면 라인 모듈이라고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두 번째부터 모터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모터 모듈 순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이미 할당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번이라고 입력을 해줘야 첫 번째 엑시스 축이에요. 이건 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두 번째부터가 모터 모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하드웨어 아이디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다 막힙니다. 하드웨어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혀요. 하드웨어 아이디가 뭐야? 뭐 1번인가 2번인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드웨어의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아이디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앤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우리 V90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텔레그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이 프로퍼티를 열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아이디가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내용이 없죠. 원래 전에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스텝 7 시메틱 매니저 시절에는 굉장히 쉽게 보기 돼 있었는데 보기 쉽게 돼 있었는데 오늘 입이 고장났네. 지금은 굉장히 보기 어렵게 돼 있어요. 시스템 컨스탄트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하드웨어 아이디가 이제 여기 딱 널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옮겨갔죠. 위치가 좀 이상한 데 있죠. 그래서 281번이군요. 281번 하고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1번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281번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라메터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좀 문제인데 여기 이제 갖다 대서 가만히 보면 array 1에서 16 오브 C나 파라메터즈 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간단하게 총 16개까지 이루어져 있는 C나 파라메터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달라는 의미죠. 그래서 db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저 array 16짜리 그 C나 파라라는 db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칸에서 자, 우리 드라이브 1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은 스트럭처로 하겠습니다. 스트럭처고 그 다음 두 번째 array 0에서 1인데 1에서 16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 뒤에는 뭘로 하냐면 쭉 내려보시면 C나 파라메터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저절로 16개에 달하는 C나 파라메터즈 제품 그 DB가 만들어져요. 이미 할당이 돼 있어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C나 파라메터즈가 1번부터 16번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끄고 다시 오비 여기 부분에서 왼쪽에 있는 DB를 클릭하고 왼쪽 하단에 보면 드라이버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태틱 1이라고 하는 걸 더 드래그 하는 거죠. 드래그해서 쭉 갖다 놓으면은 끝입니다.
이건 뭐 할 줄 아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가는 건데,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난감하겠죠. 이제 요렇게까지 해놓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만 보면 뭐 엄청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책 봐도 이거랑 똑같이 못하는 게 이제 현실이죠. 자, 이제 다운로드를 해보고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저희가 0번으로 넣었으니까 이제 읽는 부분이죠. 읽는 부분. 자, 계속 초 단위로 계속 읽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러가 생겼죠, 지금. 계속 이제 뭘 읽는데 비지 읽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실제로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비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데이터를 한번 넣어봅시다. db. 자, 우리 여기다가 이제 v 어시스턴트를 켜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상단에 보면 all parameters가 있어요. 여기 이제 parameters를 보고 자, 어떤 걸 가져와 볼까? 우리가 궁금했었던 이 토크 언틸리제이션 스무스에서 33번, R33번 토크량이죠. R33번을 가지고 싶어. 33번이라고 집어넣어놓고 여기다가 33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오이고 신기하게 값이 들어옵니다. 오호, 이제 값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3번이라고 하니까 토크 값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레디를 해가지고 전진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값이 계속 바뀌죠, 이제. 그것도 초 단위로 계속 읽어내는 수준이지만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 토크 값입니다. 오, 좋았어. 이제 토크 값을 읽어오기 시작했어요. 좋아. 이건 아주 좋죠. 드라이브 파라미터를 읽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지멘스 드라이브의 최고 단점 중 하나가 토크를 가져오지 못하는 건데, 제어하거나 이제 읽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토크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하려면은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까다로운데, 지금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토크 값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냥 내가 원리가 원래 그냥 토크 값이 궁금할 뿐이지 토크 값을 뭘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값을 가져왔어요. 자, 근데 여기는 파라메터 넘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몇 개를 가져올 겁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개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한 개만 넣은 거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것도 한번 같이 가져오 봅시다.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우리 이 set 머신 이 set 포인트 부분에서 이거를 값을 집어넣었었죠. 우리가 이 값을 솔직히 알고 싶잖아요. 몇이 들어가 있는지가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갖다 대보면 P2617 인덱스 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2617.0이란 뜻이죠. 오케이. 여기다가 2617.0번 하고 똑같이 2617에 1번 얘는 0번 그 다음 얘는 2617번에 2번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제 실제로 2617 집어넣고 여기도 2617 17 집어넣고 2617 얘는 1번 인덱스 1번 얘는 인덱스 2번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값을 한번 받아 봅시다. 다운로드 로드 그러면 이제 들어와 있는 값을 받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총 이 4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오케이, 얘는 0, 얘는 뭐 10만, 얘는 20만 이렇게 들어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보면은 이 리얼 값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소수점일 경우에는 이 상단에 있는 밸류에서 값이 들어오고 있고, 정수일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이 dint이라는 이 부분에서 저 값이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8번이고 얘는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맷이 04 값이면 이제 그 더블인트, 이제 인티저 값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08일 경우에는 소수점 리얼 값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포맷을 이용해서 값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모니터링 값은 이렇게 쭉쭉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고정 값들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직접 이번에는 바꾸는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시나파라이 바꾸는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add new 블럭 또 새로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거를 만들고 여기다가 드라이브 1인데 아웃이라고 해서 스트럭처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스트럭처 새로 만들고 여기다가 0에서 1에서 16까지고 맨 밑에 보면 C나 파라메터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만들어주고 값을 이제 넣어줘야겠죠? 우리 1번하고 일단 한 개만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바꿀 건데 파라미터가 아까 4번이었죠. 4번이다. 포맷 타입이 4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번에 시나파라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시나파라가 가져오는 시나파라가 아니고 주는 시나파라를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스타트 부분에 클럭 메모리를 넣어주고 한 개고 2번의 값을 넣고 똑같이 281번이고요.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놈의 스태틱을 드래그해서 집어넣어주고 오케이,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1번을 집어넣어야겠죠. 다운로드 해봅시다. 지금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면 고라인 하고 온라인을 또 해봅시다. 정상적으로 지금 동작이 되고 있다면 얘도 들어갔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00000 이렇게 해서 인덱스 1번에 0을 넣었다 라고 지금 표기가 됐는데 실제로 들어갔는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0이 됐습니다. 오, 10만이었던 놈이 0이 됐어요. 오케이, 이게 뭐 잘 먹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이번에는 15만 이라고 우리가 값을 바꿔봅시다. 15 하나 둘 셋 넷 엔터 치고 기다리면 150000으로 변경이 됐어요.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텔레그램 7번의 부족한 점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입력을 해가지고 15만 위치로 이동하세요 라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의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비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굉장히 간단하죠. 드라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것. 물론 제가 이렇게 쉽게 사용하니까 굉장히 쉽네.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아주 빡칩니다. 이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사람 열받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보면 에러에 계속 불이 들어오죠. 왜냐면 얘랑 얘가 지금 동시에 계속 움직이니까 넣고 빼는 게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스타트를 클럭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임의의 값, 어떤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서 명령을 넣는 거니까 계속 꾸준히 넣을 필요는 없잖아. 읽어오는 거는 계속 읽어올 수 있어도 집어넣는 부분에서는 굳이 계속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에러가 뜨고 있었을 거예요. 넣는 것과 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읽어오는 걸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임의로 어떤 임의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임의로 내가 주고 껐다 켰다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이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더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얘랑 얘가 동시에 들어가는 뭐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데 한 번씩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합돼. 한두 번씩 뭐 어차피 사람들도 안 들어가면 한 번씩 더 눌러보잖아요. 그래서 딱히 문제는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한 1000번 중에 한 번 꼴, 1000번이나 10,000번 중에 한 번 꼴로 한 번씩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이제 데이터를 교류하는 방식에 이제 낑기는 거다 보니까. 근데 거의 뭐 보기 힘듭니다. 진짜 한 만 번? 만 번에 한 번? 뭐 이런 느낌? 방금처럼 아예 꼬이게끔만 안 만들어 놓으면은 보기 힘든 경우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넣는 것 자체가 세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바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세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값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읽어오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승 엣지이기 때문에 켜놔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넣고 빼는 것이 가능하구나. 넣고 빼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딱 알 수 있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를 더 넣어서 2617에 2번에다가는 25만을 넣어라. 2617에 2번은 25만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파라미터는 2개를 넣겠다 라고 변경을 해놓고 다 다운로드를 합니다. 로드. 해놓고 이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지금 값을 보면 15만 하고 20만인데 제가 여기서 얘를 ON 시켰다가 TUN DONE 되고 끄면은 25에 15에 0 이런 식으로 쭈르륵 값이 변경된다. 계속 이제 초 단위로 얘는 읽어오기 때문에 이 값은 계속 변경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C나 파라 기능 한번 써봤습니다. 이 C나 파라는 굉장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펑션입니다. 드라이브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무조건 써야 돼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 기능 한번 써보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초기 지금 하나니까 이렇지 2개, 3개 늘어나게 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